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7 days of torture, 7 days of bitter, and my girlfriend is cheating on me. She's not around. 김범구 원장님 하면 사실 마을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녹색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범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고요. 녹색병원이 처음 오픈할 때 결합을 했습니다. 녹색병원 이제 취지를 듣고 가면은 재미있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서는 전문의를 따고 첫 직장이어서 그러니까 학생 때도 그렇고 수련회 때도 거의 시간이 없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자마자 수원에서 수원경실련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오게 돼서 시민단체를 찾아봤었어요. 중랑구에. 그때 2003년이었는데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있었는데 장희정수 대표를 처음 만난 게 저희가 면동초등학교 아토피 아동 사업 그거 할 때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무상급식 운동이 있었는데 저는 줄이 안 돼서 제가 활동을 못했고 그 이후에 중랑희망연대를 만들게 됐죠. 그때 이제 지금 박홍근 의원, 장희정수 대표, 이수정 선생님 그때 중랑희망연대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을 분들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요새 가장 바쁜 일 중에 그래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고 바쁘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제가 녹색병원에 있으면서 일본의 민일연 전 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모두에게 평등 의료를 실현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단체고 그래서 녹색병원이 세워질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녹색병원에 자주 오셨고 의료 생협이라든지 진보적인 보건의료 단체라 이런 데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본 민의련 같은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장 이제 마치면서 이런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이름은 좀 다른데 한국 사회적 의료기관 연합회라고 규모는 아직 크지 않고 한 80개 정도의 이제 의원과 병원들이 일본 민의련 같은 이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거기 이사장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 생태계를 좀 바로잡아보자. 우리나라가 나름 의료기관도 많고 뭐 의료 수준도 높고 발달은 했지만 이게 체계가 없고 막 뒤죽박죽이고 시장에 맡겨놔가지고는 이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려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1차, 2차, 3차. 1차는 의원, 2차는 지역의 병원, 3차는 이제 대형 병원. 이렇게 다 기능이 달라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갈 수 있는 의료기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의원 갔다 안 되면 대학병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달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뭐 대학병원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는 운영하지만 국가에서 의료기관을 설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민간 의료기관은 일단 내가 돈을 내서 이것도 사업인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일단은 내가 경영이 돼야 되니까 돈 되는 곳에 쏠리게 되고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고 돈 되는 병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골이라든지 돈 안 되는 병이라든지 저 환자를 보려면 너무 시설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필수 의료의 뭐 공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료 전달 체계를 1, 2, 3차가 제 기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국가에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좀 지원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좀 실현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 뭐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영리를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네. 요즘은 새로 이렇게 배출되는 의료인들이 이전보다 더 영리에 민감하고 힘들거나 위험한 거를 기피하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뇌출혈이 됐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산병원에 네. 1,000명이 넘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을 수술하는 의사가 딱 2명인데 한 사람은 해외가 있고 한 사람은 제주도인가 어디 학회가 있어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수술 대신에 혈관 촬영으로 거기 피나는 데를 틀어막는 어떤 시술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해서 결국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1200명인가 몇 명 하여튼 되는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을 하는 의사가 2명이라는 건 뭐냐면 한 10대 명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힘든 거예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환자가 생기니까 뭐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휴일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좀 나아요. 인원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당번을 쓰면서 하면 되는데 인원이 줄으니까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이제는 우리가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공공 서비스, 국가와 사회가 참여해서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서비스로 만들어 가야죠. 사회적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의사로서의 활동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게 된 계기? 이게 사회활동? 근데 수련인 생활을 하면서 공공성 있는 데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구리 녹색병원이 이제 개원하는 거를 이제 소식은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이미 외과 의사가 이제 내정이 되어 있었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87년에 만든 꽤 오래된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리 녹색병원 오픈할 때 이제 담당을 했었고 그게 99년이었고 200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원진재단에서 오픈을 할 때 구리에 있던 이제 그 선배가 여기 서울로 오픈하니까 와봐라 그렇게 해서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상적인 근무는 어떤 거예요? 일단 생각하시- 모든 근무자들이 병원의 어떤 이념이나 정책에 다 동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근무하고 그리고 또 오시는 주민이나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 병원을 신뢰하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병원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건 지금 전태의료기가 건립 추진하고 계신데요. 모금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임상희 원장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90억이 필요한데 네. 50억을 모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듣기는 아직 10억이 안 모입니다. 이상적인 병원은 뭐냐면 마을 병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방서 같은 개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학교와도 같고 중남 구민들이
그냥 당연히 중랑구에 있으면 중랑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그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의료진을 채용하고 또 주민들을 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거 해야 되고 지자체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병원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게끔 좀 도와주고 주민들은 와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 거점 병원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병원을 해석하는 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큰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병원을 가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예방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병원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일 좋게는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의원급으로 가는 겁니다. 뭐 필요하면 수시로 가서 상담하고 처방받고 하다가 거기 주치의가 이제 입원하셔야겠는데요. 이거 검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마을병원에 가서 하고 마을병원에서 이건 굉장히 고도의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선생님 어떤 학생이셨어요? 어렸을 때? 저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른이 되셔서 공공적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실까 되게 궁금해집니다. 글쎄 저는 이제 고양시가 고향인데 어렸을 때는요 거기 완전 농촌이었어요. 집에서는 뭐 농사 졌었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거는 저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죠. 대학생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대학가가 굉장히 시끄러웠죠. 데모도 엄청 했고 교회 다닐 때는 모든 게 질서가 잡혀있고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되고 뭐 하면 되는데 이게 선악의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막 혼돈이 왔죠. 근데 이제 의대생이니까 약간 시간은 없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는 안 나갔어요. 가치관을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름 이제 다른 책을 읽었죠. 그렇다고 뭐 운동권까지 가지는 않았고 워낙 수업이 의대는 그냥 아침 뭐 8시에 하면 저녁 6시 뭐 끝나고 뭐 이래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마음만 있었죠.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의를 따고 수원에 취직했을 때 따자마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바로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는 수홍정신대회였고 하나는 이제 가입만 해 있던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어떻게 보면 대학 때 함께 데모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그렇죠. 약간의 그런 이제 부채의식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저는 뭐 그냥 조용하게 그냥 지낸 학생이었어요. 그럼 일탈을 가장 많이 했을 때? 그때는 뭐 서리하고 뭐 뱀도 잡고 그냥 놀이였죠. 놀이. 과수원에 가서 막 포도도 따고 모두 뽑아먹고. 걸리신 적은 없으신 거죠? 걸리진 않았어요. 아니 봤는데 봤을 그쵸. 거예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때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멀어서 지금 가보니까 한 2.5km뿐이 안 됐는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그 거리가 멀었는지 아침에는 뛰어다녔어요. 거기가 책가방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책보라는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춤에 묶고 이게 이제 그 마을 오기에 딱 모이면 그 6학년 형이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그 2.5km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같이 가고 올 때는 이제 따로따로 오니까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제 그 2.5km를 오면서 별짓을 다 했죠. 그게 저의 어떤 정서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생활이 파라다이스였어요. 의사를 선택하는 계기도 의사를 선택한 계기는 그냥 좀 막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가야겠다. 나는 이과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교회에
그 연대의대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기 뭐 의료봉사도 가고 막 그랬던 분인데 좀 멋있어 보이네. 그래서 약간 공대대에서 의대 가야겠다. 그냥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네, 어떤 이렇게 약간 사명감의 약간 느낌이 있을 그 다음에 생겼겠죠. 네. 뭐 그 다음에. 선생님 의사 혹시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의사를 안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건축가. 건축가가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는 농사. 근데 모르죠. 막상 농사를 하려면 돈이 안 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농사?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농사를 지니까 밭에 나가서 농사인을 거두는 게 나 너무 싫었어요. 애들이랑 항상 놀고 싶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 농사가 힐링이 됐더라고. 저기 운동하셨을 거라고. 맞아, 그때. 제가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선수 할 만큼 운동신경은 아니어서 스트레스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쌓이기는 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제 왜 안 받아요? 받아요. 운동하고요. 제가 악기 다루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잘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늘어. 어떤 거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는 색스폰을 좀 불어요. 그거는 진짜 잘 쉽지 않던데. 아니 색스폰은 쉬워요. 진짜? 기타는 어려워. 또 마라톤을 하셨으니까 폐활량이 아. 좋으시고 의외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너무 많이 벌려놓는다고 맨날 싫어요. 언제 또 마을에 또 저기 송년회 때 색스폰 연주를 하고 마을에서 좀 원한다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사모님을 만났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딱 만나고 결혼하겠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엔 20대 후반 애들 많이 결혼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인턴 마치고 군의관 갔었는데 병원에 남아있던 이제 동기가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간호사. 네. 처음 알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러셨구나. 경유료는 간호사였어요. 보자마자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내보니까 사람이 착한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떠올렸거든요. 네. 사모님의 그 상냥함, 네. 미소, 이거에 반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외부에서 되게 바쁘게 활동하시지만 또 들어가신 또 가장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역할이신가요? 제가 사실 가정이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이 만족도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뭐 예상했던 답변이기는 해요. 요즘 이제 뒤늦게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젊을 때 워낙 신경을 안 써가지고 좀 만회하시는 시간이신가요? 나름대로 만회하려고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집사람은 내 노력을 크게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혹시 네. 800평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게 네. 집사람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 홍천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네네. 집사람이 원해서 구입을 했고 밭도. 집사람이 이제 거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의사가 저기가 정년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은퇴 네. 시기를 언제 잡고 계시나요? 은퇴요. 사실 저의 로망은 공동체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10년쯤 됐나? 일본의 공동체 견학을 갔었어요. 에즈원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어요. 야마기시 공동체라는 데서 떨어져 나온 공동체인데 에즈원 커뮤니티는 가보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 20가족인가는 제가 알기로 정말 재산을 같이 써. 어떤 사람은
가끔 그냥 행사회나 가. 근데 그 마을에 컬처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구심점이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무튼 공동체를 하되 꼭 강요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만큼만 참가를 하는 거예요. 강화에 가면은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야마기시 공동체에서 나와서 에듀온 커뮤니티처럼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가끔 가죠 거기. 은퇴하면 그런 데 가서 내가 마을 의사를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은 안 되고 가족이 다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데 집사람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중랑구에서 마을레트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잖아요. 네. 도시형 공동체가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홍천에 있는 것도 원래 저 강북구에서 그 맞아요. 수요. 있다가 네.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지금 공동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해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하면 뭐 여기 용량마을에서 그쪽에 와가지고 뭐 방문도 하고 체험도 하고 경우에 따라 체리도 하고 뭐 그렇게 교류하고 하면 도농 교류도 되고. 네. 원장님 작년 네. 저기 정기총회 때 마을에서 놀고 먹기 소원. 네. 그래서 그 은퇴 이후에 네. 도대체 마을에서 놀고 먹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걸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 제가 마을에서 놀고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이도 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예들은 이제 쿠폰 같은 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미장으로 해. 마을에 쿠폰을 만들어. 머리 하는 사람이 쿠폰을 하나 내고 가. 그러면 그게 돈일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통용되는 거죠. 그걸로 또 내가 다른 데 가서 네. 뭐 저녁을 해결한다든지 그러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서비스로 돈 없이도 서로가 이렇게 선물식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지극히 이상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어디든 그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만 조율을 잘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문제를 없애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일 것 같고 문제를 발생할 거를 그냥 인정하고 대신에 잘 조율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그 에듀온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찬이라는 거예요. 연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자. 나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거 맞죠. 그거 옳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유출해내는 연찬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찬을 하는 훈련을 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너가 왜 예전에 화가 난 적이 언제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 화가 났다. 그럼 그거 왜 화가 났냐? 나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화가 났냐? 막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장난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뭐 비폭력 대화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들었어요. 갈등을 해결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 의견이 서로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그 홍천에 가서 그때 그 최철호 목사 거기 앉아서 방석 깔고 얘기 한참 들었잖아요. 사람이 친해지려면 좋은 경험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를 같이 즐겁게 해결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작은 갈등 같은 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내부의 힘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중랑마을의 유키. Yes.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중량 마을렛에 관련된 그 퀴즈만 있어요. 네. 다음은 사단법인 중랑 마을렛 미션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땡땡땡이고 땡땡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1번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시민적이고 독특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1번. 2번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대중적이고 적당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3번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민주적이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좀 어려우시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4번 네, 이제 어떤 것일 것 같은가요? 근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내용은 몰랐어요. 네, 근데 아실 것 같아요. 저희의 미션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무엇일까요?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께 작은 소정의 선물로 책을 지금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게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그래요?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일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저는 되게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게 네. 그 전에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하나는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냥 일주일이나 뭐 여기서 그 전에 한때 여기서 밥 먹었잖아요. 그냥 밥을 먹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 장터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나바다 장터를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본인이 팔 거 있으면 아무거나 갖고 와. 뭐 먹는 광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한번 하는 거. 그때 이제 필요하면 무슨 뭐 버스킹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때 무슨 뭐 녹색병원처럼 전태일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좀 장기적으로는 마을에서의 어떤 회관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술도 밥도 먹고 문화 행사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마을의 건물을 하나 딱 만들어서 너무 좋죠.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 마중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그 공간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된 게 결국은 마을에 그렇죠? 어디예요? 네,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에 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저는 그 김봉구 원장님 자기정수 시간을 보면 되게 든든한 존재로 많이 느껴집니다.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지역 안에서 계속 선생님께서 활동을 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듣기도 좋고 저런 활동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